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저는 사실 좀 기대를 좀 했거든요. 뭘요?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네. 예,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코스피는 장중에 거의 뭐 0%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0.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기대보다는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선까지 이제 개별 종목장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뭐 그 얘기는 계속 했었죠. 네. 예. 코스피 지수는 사실 그 공모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마 최대 악재 같다. 네. 물론 테이퍼링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예, 이게 좀 하반기에 주된 생각이었는데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린 주식시장에다 테이퍼링을 했잖아. 네? 주식시장에다 물을 풀어버렸잖아 지금. 아, 그렇죠. 테이퍼링, 우리나라가 역테이퍼링 물을 풀어버려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냥 물타기가 전면적으로 코스피 전체가 물타기가 돼버려가지고. 네. 그렇게 코스피는 잘 못 가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또 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500억, 500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50억 매수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3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00억 매수, 기관은 코스피에서 2,5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250억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은 요즘에 계속 사는 것 같아요. 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66원 70전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네. 참으로 안타깝게도 외국인들이 그 금리를 보고 유입하지는 일단 않는 것 같다. 네.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다. 금리 인상도 했고 뭐 연내 2번 인상한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계속 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원이 지금 뭐 별로 이렇게 강세를 못 갑니다. 재미가 없네요. 네. 네.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건설주였습니다. 요즘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다 싶더니 오늘은 좀 둥둥둥둥둥둥이었죠. 예. 네, 각도기 TV의 둥둥둥둥 앞부. 네. 이거가 소발의 쥐잡기야.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좀 더 멀리 봤고 좀 더 큰 틀에서 투자 포인트로 잡았었는데 그렇죠. 오늘의 상승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 좀 기폭제가 된 것 같고요. 29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세, 세율도 인하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을 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세율을 인하한다. 뭐 이런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기존 정부에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많이 돌이키려는 것 같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추진을 통해서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수도권에 130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요게 그 국내 건설주 그리고 건자재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신혼부부나 이제 청년층에는 LTV를 80%로 상향을 한다고 하고요. 저리용자 지원 방식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들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건설 업종이 4% 상승. 이 중에서 뭐 중소형주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범양건영이 뭐 22%, 일성건설 12%, 그리고 대형주 중에는 GS건설이 7%나 올랐고요. DLENC도 4.5%, 네. 한신공영과 태영건설도 4%대, 현대산업개발 여기도 4%, 현대건설은 3% 정도 네. 상승을 했고요. 세 번째 업종 상승률 기록했던 게 비금속 광물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시멘트주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일 시멘트가 8% 올랐고요. 뭐 대림, 비엔코 여긴 8%, IS 동서 5.6%, KCC 글라스 5%, 한일 현대 시멘트 4%. 하면서 뭐 시멘트를 비롯한 건자재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 부동산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첫 줄 얘기한 것처럼 보유세 부담 줄이고 양도세율을 인하하고 이런 거는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 그 신도시의 5년간 전국 250만 호, 연간 50만 호잖아요. 수도권에 130만 호면은 이제 25만 호 정도 되나요? 25만 호가 조금 넘는 수준을 공급하겠다고 한 건데 요거는 오히려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공급 증대니까요. 예, 공급 증대니까. 네. 예, 그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소와 올리는 요소가 동시에 터졌어. 그렇죠. 네. 뭐 단기간에 이 주택 공급을 빨리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뭐 앞으로 뭐 최소한 1, 2년은 뭐 주택 가격이 더 오른다 뭐 이런 전망이 많긴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부동산 그렇죠. 네. 19년도에 오늘도 한 회사 건설회사 전화 탐방을 했어요. 네. 19년도 수주가
근래 들어서 가장 낮았다는 거야. 그래도 올해 실적은 안 좋을 거라는 거지.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올해 실적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2년 걸리거든, 집 짓는데. 그럼 19년도에 그 수주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올해 실적을 딱 까봤는데 주가는 올랐는데 실적이 덜 나와. 조선업체하고 똑같습니다. 조선업체하고. 그거는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친절한 각도기 팁입니다. 네. 이것까지 설명해 주다니. 그리고 이제 오늘 게임주에서도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여기서 또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위메이드 미르4라는 신작을 발표했었죠. 네. 지난 26일에 170개국에 출시를 했었는데요. 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에서도 유저가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게임 공개 후에 바로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였는데 얘네도 같이 급락했다가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네. 까보니까 NC소프트는 반대로 까보니까 인기가 좀 많이 줄었다. 기대 이하였다. 저기 개발자 사과설 이런 얘기까지 돌던데. 아, 그런가요? 예. 지금 난리 났습니다, 거기는. NC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 이게 구글 플레이 매출 5위를 기록했는데요. 지나친 과금 유도 때문에 유저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합니다. 기대치에 못 미쳐서 계속 주가 하락 중이고요. 4일 동안 한 23%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 14% 상승을 했는데요. 엄청나죠. 27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지난 6월에 판호를 획득을 했었죠. 그리고 신작 도깨비 흥행 기대감에 또 급등했었는데 오늘 추가로 급등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봤죠, 오랜만에. 아침에 제가 뿌렸지 않습니까? 도깨비 트레일러요? 네, 트레일러를 제가 뿌렸잖아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지금 정말 미쳐버리겠는데 저는 지금은 안 삽니다. 이제부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데 도깨비 트레일러를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거 방송하는 유튜버 중에 우는 사람 봤어. 아, 맞죠. 네. 감동받아가지고 게임 유튜버가 울더라고. 막 울어. 근데 저는 게임을 안 해봤지만 그 심정이 뭔지 이해가 됐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좀 써보면 펄 어비스 때문에 NC가 침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뭐냐면 게임을 게임답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해서 맨날 현질만 하게 하고 무슨 맨날 돈 쓰게 만드는 그런 게임만 하니 지쳤다 우리도. 진짜 게임다운 게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번에 그 펄어비스의 그 트레일러가 그거 한번 얼마나 그 고화질인지 보셨어요? 봤죠. 나 그렇게 고화질 유튜브에 올라온 거 처음 봤거든. 게임 중에 그런 약간 AR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실제 이제 거리랑 굉장히 흡사한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이제 그 1080이면은 HD로 보잖아요. 그 위에 또 HD가 있고 또 위에 또 있더라고. 어마무시한 그 고퀄 그래픽을 선사를 했는데 근데 게임을 보니까 저는 게임 완전 문외한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게임 하는지 알겠더만 자전거도 타고 롤러 스케이트도 타고 한 줄로 타는 스케이트도 타고 롤러 스케이트 우리 옛날 말로 그것도 타면서 괴물이 나타나면 도깨비하고 같이 이렇게 잡는 거. 그 괴물을 도시에서 잡고 하늘도 날아다녔다 땅도 했다가 별별 게 다 있는데 국제화된 게임으로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트레일러가 실제로 게임화가 얼만큼 성취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게임 유저들을 흥분시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해줄게. 한마디로 결론이 이거야. 내가 한번 해줄게. 만들면 이런 건데 저는 오히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그것이 성공을 하면 저는 그 주식은 이미 6조가 넘었기 때문에 현재보다 그게 이제 영업이익을 연간 한 1,500억 이상 끌어와 준다면은 현재 주가는 합당화됩니다. 그건 합당화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 근데 대신에 만약에 트레일러에서 보여준 수준의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컴퓨터 사양 올라가야 되겠네. 네. 그래픽 사양 올라가야 되겠네. 통신 트래픽 엄청 잡아먹겠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주 공존의 히트를 알렸을 때
뭐 당연히 그렇게 공전의 히트까지라면 제가 얘기한 거는 연간 이 게임으로 영업이익이 1,500억 이상이 나온다면 그건 공전의 히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부 이게 이제 더 하면 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도 좋은 그래픽의 게임을 하고 싶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픽 경쟁. 예, 그래픽 경쟁이 시작될 거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어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특수 효과 내는 사람들이 게임 업체로 속속들이 지금 스카웃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몸값이 그거 10억도 넘는답니다. 그 개발자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게임발 고데이터 시대가 온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고사양을 먹여주는 그 컴퓨터 그 네트워킹이 설정이 된다면 그 다음엔 진짜 5기가 아니 5세대 28기가 이 세대도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저도 게임을 안 하는데 이 게임은 한번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항상 게임을 이렇게 흥미가 생겨서 해보면은 네.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좀 질리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이 게임은 되게 좀 놀라웠어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세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트레일러라고 그러죠. 그 일종의 스토리 뭐죠 그게? 예고편? 스토리 예고편. 스토리 예고편인데 게임의 스토리 예고편인데 스토리 예고편으로 주가 오른 건 역사상 지금 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몰라, 과거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 과거에는 뭐 한 번씩 이렇게 트레일러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적은 있는데 보통 이제 실제로 게임을 발표를 하고서는 기대감이 좀 주저앉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게임에 구현할 거야? 펄어비스 이제 개발자들 이제 똥줄 타겠는데요. 야 이거 반응은 끝내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완성작을 봤을 때 실제로 기대감이 더 크게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국의 그 게임 업체들을 응원합니다. 잘 되시길 빌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저렇게 저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치고 가야죠. 네. 그리고 HLB가 요즘에 계속 주가 상승을 좀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분을 보유한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베트남의 나노젠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의 글로벌 판매 권리를 지금 HLB가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개발하는 백신 이름이 나노코박스라는 백신인데 예방 효과가 96.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WHO 사용 승인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일고 있습니다. 나노젠은 임상 3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용 승인 절차를 시작한다라는 계획이고요. WHO 사용 승인 계획을 받으면요, 국내에는 임상 없이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별로 이렇게 맞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베트남 백신. 예. HLB가 오늘 9.5% 상승했고요. HLB 생명과학 23%, 넥스트 사이언스는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우리가 왜 베트남보다 못했지? 그러게요. 속상하네. 네. 끝.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 폴더블 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저희 와이프도 얼마 전에 이제 오랫동안 갤럭시를 사용하다가 아이폰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보더니 이것도 예쁘다, 막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내색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올해 글로벌 10,000만 대 판매가 될 거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두 종류 폴더블폰 판매가 100만 대에 달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은 됩니다. 통신사들은 이제 예상 외의 흥행 때문에 일부 사전 예약자들의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했고요. 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홍대 쪽에 있는 삼성 디스트 플라자에서 산다면 뭐 한 달 넘게 배송이 된다. 네, 직원도 뭐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디스플레이 시장조사 업체죠. DSCC에 따르면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 올해 폴더블 패널 출하량을 1,038만 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892만 개로 전망을 했었는데 상향을 시킨 거고요. 1,000만 대 이상이죠. 네. 또 다른 시장조사 업체는 이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입니다. 네.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을 900만 대로 전망을 했고요. 폴더블. 네.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 지난 11일이었는데요. 이때 무선사업부 부사장이 올해 폴더블폰 판매량을 650만 대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650만 대 정도 팔릴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삼성이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스마트폰 판매량 절대 수치로 비교를 해보면 연간 판매량이 한 13억 대 정도 작년에 나왔으니까 한 1% 비중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고 그리고 선점 효과를 지금 경쟁사보다 빠르니까 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샤오미, 화웨이, 오포, 구글도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아이폰도 애플도 이제 폴더블 폰을 지금 열심히 출시하려고 노력 중이죠. 네. 예, 오늘 폴더블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때까지 뭐 많이 올랐던 뭐 파인테크닉스나 뭐 세경 하이테크 뭐 여기는 오늘은 조금 쉬었는데요. JNTC가 8% 올랐고요. DKT가 7.4%, KH바텍이 6%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 각도기 TV에서 이미 한 1,000만 대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었죠, 한번. 그렇죠. 처음에는 1,000만 대 돼야 히트입니다. 근데 조짐 이상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헤게모니와 칼자루는 저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잡고 있다고 봐요. 1,000만 대 돌파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삼성 IM 사업부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IM 사업부 마케팅팀에서 제 얘기를 듣는다면 무슨 얘기인지 서로 알 거예요. 이건 삼성전자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 대를.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기대도 나와요. 아이폰 열성적인 아이폰 유저들까지 수요를 좀 뺏어오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이 플립에 대한 인기가 좀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초반에 했던 삼성전자의 판매 성향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1,000만 대 넘게 팔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있죠. 생성 캐퍼가 될 것이냐, 디스플레이 캐퍼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이거든요. 네. 네, 뭐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밀어붙이신다면 1,000만 대는 넘게 팔릴 겁니다. 한 1,200, 1,300만 대 될 것 같고요. 한 1,500만 대 팔리면 센세이션 하지 않겠어요? 1,500만 대요? 그 정도 팔리면 센세이션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마케팅 팀한테. 네. 네. 자, 밀어붙이라는 얘기예요. 하시고 싶으시면. 자, 밀어붙여서 크게 안 남더라도 아시잖아요. 또 그러고 잘 하시잖아요. 많이 팔면 남잖아요. 그렇게 해보신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수율이 문제야. 우리가 수율과 총 캐파를 잘 몰라. 정확하게. 이거는 자기네들만 하니까. 사실 자기네들도 모를 수가 있어. 수율이 계속 올라가서 좋아지면은 캐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든다고 다 100% 제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사실 조금 문제예요. 네. 그리고 지금 Z 시리즈가 세 번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겪어봤으니까 수율이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캐퍼가 아마 그 전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한 1,000만 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생각보다 기계 장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이후부터는 한 1,000만 대까지는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 네. 혹시 폴더블 폰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소프트웨어 때문에. 죄송합니다. 소프트웨어 때문에. 폰 때문에. 폰만 보면은 뭐 폴더 폰은 의미가 있죠. 조금 무겁긴 하더라고. 들어봤어 벌써.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어서 실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저는 저 소프트웨어 때문에. 애플 생태계에 이미 갇혀버려졌군요. 그 밸류 그러니까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연동. 노트 연동이요? 아니요, 모든 것의 연동. 모든 것의 연동. 연동이 무섭습니다. 저같이 둔한 사람은 모든 걸 알아서 저절로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네. 그쪽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그 엔터주들이 소폭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중국 규제가 지금 연예계까지 번지는 모습이죠. 네. 대중에 좀 영향이 크고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굉장히 또 많은 수입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좀 타겟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타겟이 된 것 같습니다. 네. 29일에 관영 매체들은 이제 중국의 유명 배우인 정상을 이제 탈세 혐의로 540억 벌금을 부과받았었거든요.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벌금 540억이야? 그러게요. 세금 540억 내려면 세금 탈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 탈루하면 더블로 매기면 500. 돈을 도대체 얼마를 벌었길래? 그러길래요. 전 처음 들었거든요. 요 배우의 이름을. 네, 저도 그런 영화가 있었는지도 몰랐어. 중국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도 이건 1,000억 원 벌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한 1, 2년 몇 년 만에 1,000억 원. 와. 똑같은 CF 하나를 찍어도 국내에서 찍는 거랑 중국에서 찍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도 영화 배우로 갈까? 그만하고 여기서? 자, 다시 돌아오시죠.
근데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부럽네요. 제가 오늘 그래서 알아봤잖아요. 탈모인들이 한국에 몇 명인가? 1000만이야, 1000만. 탈모인들이 1000만이라고요? 1000만이랍니다. 1000만에 가깝답니다. 그분들 상대로 장사하면 되겠구나. 탈모인들을 위한 영화 이런 거 만들면 안 될까? 요즘 탈모 관련주들 끝없이 오르는 바이오니아라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그게 탈모예요? 네.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관련해서 오르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네. 네.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네. 200 몇십 프로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탈모가 그렇게 파괴력이 있어. 이거 잡으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얘기 있었어요. 탈모약 개발하면 재벌된다. 근데 문제가 탈모약이 개발됐어요. 근데 탈모가 다른 것까지 잡아버려. 그렇죠.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죠. 아니, 부작용까지는 아닌데, 네. 다른 걸 잡아버려. 여성들이 탈모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남자보단 덜하죠. 그럼 털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된다? 여성화 된다. 그런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좀 있어요. 더 이상 자세히 얘기를 못 하겠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상 이분이 이제 탈세 혐의로 540억 벌금을 받았는데요. 이 이후로 관영 매체들이 엄청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에서는 이제 대중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도망설도 나와. 도망설. 예, 도망갔다고 합니다. 예. 확정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예. 그리고 오늘 JYP가 오늘 3.4% 하락했고요. SM은 3.6% 하락, YG엔터도 한 1.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워낙 오른 게 많아가지고요. 네.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한테는 호재 아니야? 중국 배우는 이제 끝났다, 분위기가. 그럼 또다시 이제 한국 배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시장의 엔터 관련 규제가 좀 심해지면은 한국 연예인들의 진출도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긴 합니다. 반사수혜를 받을 것까지 생각하긴 좀 그래요?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영화 사업도 쪼그라든다? 그러니까 영화 사업이 쪼그라들 거 아니야, 배우가 없으면. 그럼 한국 영화를 다시 봐야지. 저는 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아예 콘텐츠 자체를 수입해서. 우리 거 봐야지. 걔네들 거 이제 못 만드니까 배우들이 없어져서.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다. 27일에 이건 국내 이슈인데 27일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DP라는 드라마인데요. 주말 동안 한국 순위 2위에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저는 안 봤는데 스토리를 보니까 되게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탈영병을 잡는 체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이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이콘텐트리의 손자 회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았고요. 제이콘텐트리는 이제 작년 5월 달에 넷플릭스와 계약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20편의 드라마를 공급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연평균 2-3편 정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DP는 이 계약 이후에 첫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은 웹툰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자회사가 만든 웹툰이고요. 대신증권 김혜재 연구원에 따르면 OTT향 오리지널 드라마는 제작비 대비 마진이 한 15% 이상이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고요. 제작 능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제이콘텐트리에는 더욱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이콘텐트리는 오늘 8% 상승했고 키다리 스튜디오는 3%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요즘에 시중은행들 대출을 굉장히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업체 관련돼서는 완전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이제 자금 조달을 원래 기존에는 저축은행 통해서 했거든요. 이금융권 통해서. 근데 이제는 시중은행한테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다라는 소식입니다. 요거는 이때까지 좀 기대감이 일긴 했었거든요. 지난 7월 7일에 이 법정 최고 금리를 24%에서 20%까지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피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일 유인이 있겠죠. 대부업체들은. 그래서 이걸 줄이면 이 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이 정식으로 등록된 3금융권 대부업체 그 규모보다 한 10배에서 심지어는 20배까지도 큰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부업체들한테 이 너무 마진 압박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조달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을 계속 할까 말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까지는 이 대부업체들의 조달 금리가 한 5%대 정도였거든요. 상위 5개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한 2%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3%대로 조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피가 좀 줄어들어도 좀 비용이 줄어드니까 어느 정도의 마진 확보는 된다. 네. 대출 한도는 오히려 늘립니다. 시중은행 대출 한도는 지금 줄이고 이제 뭐 마통도 5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히려 대부업체들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10배 수준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12배까지 확대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서 대출 상품 홍보도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희한하게 이 대부업체 관련해서는 조금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오늘 리드코프가 유일한 상장 업체거든요. 오늘 1.9%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이제 수소 관련주가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모회사 일진다이아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6%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77%입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 이건 바로 안 팔고 1개월 혹은 3개월 혹은 6개월 그 이상 갖고 있을 거다라고 한 비율이 77%고요.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공모주들과 비교를 해보면 SKI 테크놀로지가 65%였고요. 카카오뱅크가 60%였습니다. 대주주인 이 일진다이아 그리고 도레이첨단 소재도 한 10% 지분 갖고 있는데요. 이들의 보호회수 기간도 1년 정도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장 이래 거래 가능한 물량은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미확약 물량 그리고 개인 투자자 물량이 전부입니다. 전체 주식의 한 13%, 1,700억 원 수준이고요. 굉장히 적습니다. 네. 최근 상장한 공모주들이 이제 보통 전체 주식의 한 20에서 한 40%가 첫날 거래 가능한 물량이었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13%면 굉장히 적습니다. 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겠네요. 업계에서는 이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을 하면 수소차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주목받은 수소차 관련주가 두산 피어셀, 코오롱인더, 상하프론테크 등의 이제 대부분 연료전지나 분리막 부품 회사입니다. 근데 일진 하이솔루스가 제조하는 수소 연료 탱크는 핵심 부품이죠. 수소차 가격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품을 생산 가능한 국내 유일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 직후의 시가총액이 한 1조 2,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따상을 기록하면 3조 2천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그리고 일진다이아도 6% 올랐지만 기타 뭐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고요.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하프론테크가 4.6%, 세원 4%, 두산 피어셀 2.5%, S피어셀 2.3%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수소 만드는데 전기 만드는 것보다 에너지가 덜 들면 수소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닐까요?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 네, 수소 만드는데 전기 만드는 것보다 에너지가 덜 들면 수소 사회는 환상적인 세상이 된다. 네, 다른 분들이 댓글로 수소 만드는 에너지와 전기 만드는 에너지를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그러면 이따 연합인포엑스 네, 연합인포엑스 나가죠. 네, 연합인포엑스 여러분 오늘은 뭐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은행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빠졌는데 은행주들이 사실 뭐 비싸지 않은 몇 개 안 남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은행이니까 은행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따 연합인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